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이 GTX-C가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현재만 놓고 보면은 이제 3개의 정거장이 쓰는데 인덕원에 이제 GTX-C가 들어 쓰게 됨으로써 이제 4개의 정차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트리플이 아니라 이제 쿼드러플이 되게 되는 것이겠고요. 뭐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다 보니까 1억대 재개발 예정지를 좀 추천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구독자 사연이 있어서 같이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도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뭐 한 장짜리니까요.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목이 이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 노선이죠. 이 C 노선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요 왕십리역하고 이제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일대에 이제 정거장 포함을 해서 지역들이 지금 호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벌써 이제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GTX 인덕원 유력의 인근 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빠르게 좀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이 C 노선에 왕십리역하고 인덕원역 추가가 유력해지면서 일대 집 가격이 뭐 당연히 들썩이고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인덕원역 일대 34평 호가가 20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인덕원역뿐만 아니라 차로 한 5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 내선동이죠. 여기 이제 포일동이고 내선동도 포일자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호가가 이미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역뿐만 아니라 인근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지역들도 호재가 있으니까요.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 결과를 보면은 요 왕십리역하고 인덕원역이 이제 확정적으로 제안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비록 이제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의왕하고 상록수역도 좀 더 지켜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의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주박 시설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뭐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의왕역에 보면은 현대 자동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연구소가 요 삼성역에 GBC도 좀 들어서기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입장에서도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입장에서는 뭐 고려해보면 그럴 겁니다. 뭐 내피셜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GTX-C 노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 중 실시 협약 체결 후 이제 착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26년 개통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 한 5년 정도 이상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단기간 안에 뭐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은 아닙니다. 단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 노선도에서 요 인덕원하고 이제 왕십리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 일대는 큰 호재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인덕원 같은 경우에 오늘 주제하고도 맞지만 4호선이 현재 있고, 두 번째로 이제 GTX가 C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확정이 된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인동선도 있었고 이제 월판선까지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정거장, 총 이제 트리플에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일대는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세권뿐만 아니라 인덕원 역세권뿐만 아니라 월판선 정도 노선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이 종합운동장이라던가 인동선 아래도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뭐 청계도 있고요. 해당 일대가 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같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평촌 일대도 아주 큰 호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편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7개 법안이 지금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겁니다.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7개 법안이 이제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7개가 요겁니다. 뭐 사업 법안과 지원 법안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좀 보시면은 공공주택 특별법, 뭐 도시재생법, 그리고 이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법, 그리고 네 번째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뭐 토지보상법, 재건축 이익 환수법 이렇게 있는데요. 법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다 일반인이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것은 한 2개 정도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당초 개정안에 2월 5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의 이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 기준 시점을 2월 5일에서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게 이제 6월 28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월 28일 이전까지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축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론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월 4일 이전에 이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 보호를 위해서 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 일정 요건이라고 하는 게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신축도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 공공 있죠. 공공이 지구별로 후보일 발표를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 뭐 지구 지정은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건 2개를 충족을 하게 되면은 신축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방에 현금을 채워서 부동산 앞에 줄을 섰다. 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우선 공급권 지급 기준일이 이제 이달 말, 뭐 6월 28일이겠죠. 늦춰지다 보니까 후보지 일대에서는 급하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 이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투기 유입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보면은 사업 후보지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일대는 어제만 해도 40명이 와서 물건이 있냐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가방에 현찰을 담고 와서 하루 만에 이전 등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까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구독자 사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의왕시 내선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40대 초반 주부라고 하십니다. 내선동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거주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뭐 계속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인덕원의 이 GTX-C 정차 소식을 듣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보고 있다. 자금은 1억 초반 정도 있고 인덕원역 인근에 아직도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와 다른 지역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입니다. 뭐 인덕원역 일대라고 하시는 게 요 개발 예정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작년만 해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여기는 최소 막 3억에서 막 4억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소액 투자처도 많이 없고요. 매물 자체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금으로는 조금 어려운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을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2030 안양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고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양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자료를 보면은요, 재개발 고시 지역이 있어요. 예정 구역인데, 뭐, 요런 지역들이 있죠. 요런 지역들을 좀 보시면은, 뭐, 충운부도 있고요. 이 종합운동장도 있는데, 특히 이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에서 이제 월판선이 생기면은 이제 한 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호재가 있어서 이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 이제 여기도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북측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한 4억 이상 하죠. 그래서 전세가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한 2억 후반에서 한 3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이 이제 동측이죠. 동측을 보더라도 동측도 거의 평당 한 5천만 원 가까이 합니다. 5억이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한 3억에서 막 4억 이렇게 투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금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단 바로 옆이 일단은 예정 구역은 아닙니다만 개발 가능성이 좀 충분한 지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노후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북측하고 동측의 노후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수촌마을이죠. 여기가 수촌마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노후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향후에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개발의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바로 아래 또 이제 종합운동장에 대한 역세권 호재도 있어서 여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 개발 예정지보다 한 절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후도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거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노후도가 이제 거의 수촌 마을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축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 일대를 좀 눈여겨 보셔서 투자로 검토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GTX-C가 이제 선정 결과 발표가 됐고,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왕십리나 인덕원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의왕하고 상록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이제 의왕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지역이에요. 뭐 내피셜이긴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한편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이 6월 28일 이전까지 이전 등기를 하면은요,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축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입주권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 40대 초반 의왕시 내선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1억대로 이제 소액 투자 GTX 인근의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소촌 마을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판선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 GTX역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